지금 봤던 것처럼 자, 저는 놓고 난 다음에 딱 이 네 군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헤어핀을 놓고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비스 처리를 할 때 내가 그 서비스를 너무 의식해서 뒤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앞에서 갈 때 대신에 그만큼 뒤로 나가는 스텝 연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콕TV의 윤정 코치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디어 이 일산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일산에서 활동을 할 거고, 오늘 제 옆에 이 일산 여울 배드민턴 센터 센터 장님이신 정정현 코치님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배드민턴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같이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여울 배드민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정현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 실력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그 서비스 리시브, 복식을 할 때 이제 서비스를 넣고 서비스 리시브 하면서 공격권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수들은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호인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서비스 리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떻게 경기를 하면서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코치님도 서비스 리시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식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와 서비스 리시브는 절반 이상이다. 우리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네네, 어떤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네.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곳에 가서 레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막 레슨을 막 깊이 있게 하거나 또는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승률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요즘에 동호인분들 경기 영상을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분석하면 제가 보는 게 서비스와 서비스 넣고 준비하는 거, 서비스 처리하는 걸 많이 보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서비스 초구를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쉽게 올리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해 보면은 너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서비스 처리의 달인 형을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형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 서야 되나부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반 코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서비스 라인까지 저희가 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잡는 위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네트 앞에 붙을 수 있는 이 서비스 앞에 라인에 가장 붙어서 보통 자리를 잡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롱 서비스를 넣는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앞에만큼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는 사실 가장 앞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숏 서비스를 넣는 그 비율이 높고, 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저희가 배웠던 기본적인 스텝을 이용해서 나가면 또는 나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서비스 앞라인을 기준으로 붙어서 준비를 해주고, 옆에 라인까지도 사실은 공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서비스 옆에 라인을 기준으로 한 라켓 한 자루 정도의 거리 상태에서 바라보고 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제 서비스가 날라왔었을 때 이제 앞으로 다가가서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처리를 할 때 내가 용 서비스를 너무 의식해서 뒤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앞에서 받되 대신에 그만큼 뒤로 나가는 스텝을 연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경우에 따라 사실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뒤로 움직이는 동작이 만약에 늦는다,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 다르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럴 때에는 뭐 한 걸음 뒤 정도? 이 정도로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롱 서비스에 대해서. 예, 다만 이런 경우에 아쉬운 건 이제 서비스 리턴을 한다고 했었을 때, 숏 서비스가 왔었을 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리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수비적으로 어떻게든 쳐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좀 안전하게 일단 넘기고 시작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밀려도 엔드라인까지 칠 수 있는데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조금 D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앞에서 받는 거를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 남자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냥 뒤에서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C조나 D조 뭐 초신분들에 한해서이고, 이제 급수가 뭐 B조 또는 A조 분들 올라가신다고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역시 생각보다 꽤 많이 앞쪽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을 주고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더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또 상대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하고 공격의 비율보다 클리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오는 것에 좀 용인할 수 있다. 예, 부담이 없다. 예. 다만 남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앞에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를 조금 스텝을 연습하더라도 앞에 붙어주는 게 좋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복식을 시작을 할 경우에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평상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비를 하는 것보다는 공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서비스 초구를 어떻게 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이나 수비를 한다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인데, 우리가 숏 서비스를 넣는 상대가 있는데 뒤로 많이 물러 있다? 그러면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수비를 하고 시작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앞에 붙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럼 서비스 처리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그러니까 올리는 건 일단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말 상대방 서비스가 너무나 잘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일단 볼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할까요? 자, 일단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치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 앞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드라이브가 있겠죠. 다시 드라이브.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몸쪽에다가 붙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되는 것도 때리는 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 크게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개 다 중간으로 오네요.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운데로 그냥 편하게 보내드린 거고요. 사실 방향은 3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 컨셉을 가지고 좌, 왼쪽, 오른쪽, 가운데, 사이드도 왼쪽, 오른쪽, 가운데, 뒤편도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개. 맞습니다. 총 9개. 올리는 거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자, 그럼 그 9개를 다 어떻게 쳐야 되냐? 그러면 제가 일단 놓는 거, 보통은 헤어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단식할 때 쓰는 헤어핀과는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상대방 오른쪽, 그리고 저한테는 왼쪽이겠죠. 앞에다 대는 거. 두 번째, 다시 한번 할게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같이 앞에다가 붙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식은 공격을 많이 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경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비스를 넣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에서 서비스를 넣고 상대방이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는 거를 정확하게 잘 뜨지 않게 놓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공격이 올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격을 하면서 출발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드라이브겠죠. 자, 첫 번째 왼쪽. 자, 첫 번째 드라이브. 자, 두 번째 드라이브. 세 번째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도 역시나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가운데까지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놓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볼인 살짝 눌러놓는다? 몸쪽에다가 붙여놓는다 느낌이 나는 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치는 볼들이 네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트 위로 날아가는 느낌보다 네트 밑으로 날아가는 느낌으로 계속 저는 볼을 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항상 서비스 리시브를 할 때 포인트는 때리고 놓고 다 중요하지만 그 때리고 놓는 과정 중에서도 네트 높이보다 더 밑에 부분으로 볼을 보낸다 를 기본 가정하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트보다 내려가면 상대방은 네트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유리한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트를 기준으로 공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겠네요. 네, 맞아요. 기본 패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치든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자, 앞도 뒤도 아닌 사이드 가운데. 이거를 받는 게 되게 애매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통 보면 서비스를 넣는 사람은 네트 앞 여기 앞에 있을 거고, 뒤에 사람은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하면서 지금 저희가 치는 상대방 코트에는 비어 있지만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사이드로 보낼 수 있는 볼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놓는 것도 아닌 뒤에다 때리는 것도 아닌 가운데 몸쪽에다가 밑으로 눌러서 보내준다.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게 앞이야? 뒤야? 가운데야? 사이드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같은 위치, 같은 스윙으로 놓거나 때리거나 눌러주거나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서비스를 넣거나 또는 그 서비스를 넣는 그 상대방 파트너가 느끼는 부담감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총 9가지를 했잖아요. 그게 네. 세 가지 나눠서 드라이브성, 그리고 중간 보내는 거, 헤어핀. 근데 저는 레슨을 할 때 항상 그 다음 공을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네. 드라이브 쳤을 때 자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내가 치는 방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것까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서비스 한 번으로 끝나는 거는 한 D조, C조만 올라가기만 해도 거의 다 받으니까 그 다음 공이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방금 윤주영 코치님께서 초구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자세, 그 다음 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볼을 처리하고 난 뒤에 제가 치지 않고 뒤로 올라가는 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이야기 해드리는 걸로 하고, 내가 볼을 치고 내가 또 뭔가 그 다음 볼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하는 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첫 번째는 놓고 나서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제가 여기 상대방의 오른쪽, 그러니까 저한테는 왼쪽이지만 상대방한테는 오른쪽에다가 놓는 플레이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과연 상대방은 어떤 볼을 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처럼 첫 번째는 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은 제가 위에서 네트보다 밑으로 헤어핀을 놔줬을 거기 때문에 직선으로 맞 헤어핀을 놓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헤어핀을 놓고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앞에 헤어핀이 넘어올 거를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 네트 위에서 푸시만 때려주면 됩니다. 이걸 준비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도 똑같은 곳으로 보낼 건데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공격을 당했으면 대각으로 헤어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역시나 푸시를 때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상대방이 놨더니 뭐 앞에 헤어핀도 아니고 언더도 아닌 가운데 중간으로 주는 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봤던 것처럼 자, 저는 놓고 난 다음에 딱 이 네 군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에는 푸시, 가운데는 사이드 점프 해가지고 라켓만 들어줘도 웬만한 길이는 잡혀요. 근데 이보다 길었었을 때는 파트너한테 맡겨주면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 너무 높거나 너무 길게 갔을 때는 하고 나서 그냥 내가 제스처만 취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그 볼을 쳐주기만 하면 그 다음 볼이 저한테 올 거예요 또. 네. 자, 보시다시피 앞에 헤어핀을 놓으려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역시나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헤어핀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상대방이 대각으로 커트를 했을 때 잘 넘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놔줘서 다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